이번 시간에는 우리 웹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웹쿼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웹페이지 있죠. 홈페이지요. 인터넷이요. 인터넷상에서 테이블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워크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져오거나 웹쿼리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웹쿼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웹을 클릭해주면 실행이 돼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웹에 있는 거,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. 거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텍스트, 서식에 설정된 텍스트 영역,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텍스트. 그러니까 결국엔 텍스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. 텍스트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 있죠. 그림이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. 못 가지고 오는 거 잘 기억하세요.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텍스트예요. 이 웹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컴퓨터가 인터넷상에 연결돼 있어야죠. 연결돼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돼 있어야 우리가 웹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역이나 서식 같은 이런 옵션을 미리 지정해요. 미리 싹 다 지정해 놓고 쿼리 저장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웹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화면에 나타나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웹쿼리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에 가게 되면 app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. 그곳에 가게 되면 로밍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. 이 로밍이라는 폴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게 되면 쿼리라는 폴더가 있어요. 거기에 IQI 이 형태로 이제 저장되고 작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웹쿼리라는 거 하려면은 영역이나 서식 같은 거 그런 옵션을 먼저 지정해요. 그리고 나서 쿼리 저장을 눌러야 웹쿼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이 실행되는 방법 잘 기억하세요.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. 당연한 거죠. 웹브라우저 설치 당연히 돼 있어야죠.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없는 거, 그림하고 스크립트는 못 가지고 온다.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오는 방법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죠. 여기서 웹이라는 거,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 창처럼 그렇게 우리가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렇게 떴죠. 이제 이 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. 지금 얘네들 좀 줄여서 볼게요.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인터넷처럼 인터넷 주소 쓸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주소창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디스켓 모양의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그림 있죠. 요 그림이 우리 쿼리 저장할 때 쿼리 저장하는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옵션이라는 단추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런 모양도 있죠. 이게 이제 어떤 페이지 가지고 올지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. 여기 보니까 이제 써져 있죠. 가져오려는 테이블 옆에 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라고 돼 있죠. 여기서 이제 어떤 페이지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내용이 이제 엑셀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.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.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선택 취소할 때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. 이 옵션 좀 보자고요. 자, 옵션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웹쿼리 옵션하고 뜹니다.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서식이라고 돼 있죠. 이제 여기서 이제 서식 지정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보니까 없음이라고 돼 있죠. 여기서 없음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? 말 그대로 그냥 웹페이지 만들 때 이제 적용된 그런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서식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텍스트로만 다 가지고 오는 게 없음이고요. 두 번째 거 보니까 서식이 있는 텍스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됐든 셀 병합이 됐든 그런 서식 같은 것들 막 적용해서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 제외하고 웹페이지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니까 완전한 HTML 서식이라고 있죠. 얘는 이제 웹페이지에 적용된 모든 내용, 모든 서식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이 세 번째 겁니다.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미리 서식이 정의된 피알리 이 블록을 이제 어떻게 가져올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보니까 피알리 블록을 열로 가지고 오기라고 되어 있죠. 얘는 피알리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개별의 열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거고요. 두 번째 거 보니까 연속된 구분 기호를 하나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. 얘는 이제 그런 구분 기호가 여러 개일 때 전부 다 하나로 처리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. 그 밑에 보니까 전체 구역에 같은 가져오기 설정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얘는 미리 서식이 정의된 모든 구역에 대해서 연속된 구분 기호를 전부 다 하나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.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타 가져오기 설정하고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. 첫 번째 거 보니까 날짜 인식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죠. 얘는 이제 날짜처럼 날짜는 아닌데 날짜랑 비슷하게 이제 표시되는 그런 숫자들 있죠. 그런 것들은 그냥 날짜가 아닌 숫자로 전부 다 그냥 엑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. 얘는 말 그대로 웹쿼리에서 리디렉션이라는 걸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웹쿼리 옵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웹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 웹쿼리 있죠? 웹쿼리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.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그때 가지고 올 때는 지금처럼 데이터라는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올게 웹이라는 걸 클릭해서 웹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,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복사해서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해당 내용,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 있죠? 그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엑셀로 그냥 가지고 와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. 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. 그냥 인터넷상에서 내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엑셀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요.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,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웹을 클릭해서 이렇게도 가지고 올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게 웹쿼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징들만 좀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